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노조와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양식장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했고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5월 단체들이 5.18 왜곡과 전라도 비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도 악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폭염 속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자동차도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잠도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름밤 숙면을 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농촌의 한 경로당. 오전 10시인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얼굴에 연신 땀이 흐릅니다. 더울 때는 너무 이제 더우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서 그냥 막 짜증이 나고 그냥 막 죽었어. 낮에는 그나마 경로당이나 마을 정자에 모여 더위를 이겨내보지만 밤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또 앉았다가 그러다가 또 잠이 스며들면 날새지. 밤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무더운 열대야 현상은 지난 7월에만 12일, 11.4일을 기록한 지난 94년 이후 20년 만에 열대야가 가장 잦은 겁니다.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바깥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 활동을 계속하면서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름밤 숙면을 위해서는 각성 효과를 더하는 커피나 녹차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더위를 잊어보려 마시게 되는 맥주 한 잔도 오히려 갈증을 일으키고 얕은 수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활동을 하고 자기 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햇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잠을 잘 자게 하는 좀 멜라토닌 그런 호르몬 분비를 좀 촉진해서 잠을 잘 오게 하고. 전문가들은 무기력증과 두통, 소화불량 등을 동반하는 열대야 증후군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 같은 폭염은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차로 장거리 피서에 나서는 분들 안전관리 꼭 받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운전 경력 20년이 넘은 노성담 씨, 이른 아침 차량 서비스 센터에 들렀습니다. 300km가 넘는 피서길에 오르기 전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가져가고 가니까는 뭐 제동이 잘 되나 이게 제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바란스 같은 거 이런 경우에. 무더운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타이어. 뜨겁게 달구어진 노면 때문에 팽창과 수축이 심해 공기압도 그만큼 민감합니다. 폭염 속 엔진 온도 상승 시간은 겨울철보다 최소 2배 이상 빠릅니다. 냉각수 관리가 허술하면 주행 중 정지, 심하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열된 현상에서 이제 밑에 뭐 이물질 같은 게 끼어 있거나 그랬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에어컨 사용이 잦은 만큼 필터, 배터리의 점검도 필수고 조명, 와이퍼, 오디오와 관련 있는 퓨즈박스, 그리고 각종 오일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두 차량 서비스 센터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상비약과 손전등을 포함한 비상 공구는 챙기고 2시간 주행에 10분 이상의 휴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설보다는 가입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이 더워지니까 물도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녹조가 끼고 있어서 피해가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영산강이 짙은 녹색이 됐습니다. 강가에는 죽은 물고기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마른 장마에 영산강에 녹조가 생겨났습니다. 비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과 낮에는 소나기까지 내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더 깨끗해질 거라는 말만 믿었던 주민들은 이게 뭐냐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녹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근데 오늘 소나기가 좀 오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지금 녹조가 좀 현상이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또 녹조 현상이 엄청나게 파랗게 보여요, 여기가. 영산강 환경청은 이에 대해 영산강 녹조는 매년 있어왔던 현상으로 승천보나 죽산보 설치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농업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생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어떤 전문가 의견이고 이 관련해서 어떤 보고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하지만 영산강의 녹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엔 여름철도 아닌 봄에 죽산보와 승천보에 녹조 현상이 나타났고 원인 모를 물고기 떼죽음 현상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영산강 녹조 현상에 환경단체는 걱정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영산강은 오히려 더 수질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보가 만들어져 정체 수역이고 그다음에 준설을 해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예고되면서 영산강의 녹조 현상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지역의 육상 양식장에서 사흘 새 연이어 어패류 집단 폐사가 일어나서 현재까지 60만 마리가 넘는 어린 참돔과 전복 등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수산당국은 폐사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상자 가득 담겨져 있는 죽은 물고기들. 수조 바닥에도 하얀 배를 내보인 어린 물고기들이 가라앉아 있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는 그 위를 위태롭게 헤엄쳐 다닙니다. 죽은 물고기들을 6시간 넘게 건져 올리고 있지만 아직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한 육상 양식장에서 어린 참돔과 도다리 등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육상 양식장 내 대부분의 수조에서 폐사가 시작돼 현재 신고된 것만 25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쪽에 지금 적조가 확산이 됐다는 그 이후부터 약간 문제가 됐고, 그리고 오늘 새벽 무렵에 한 2시, 3시 무렵에 폐사가 지금 남았었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집단 폐사의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선 가운데 지난 1일에도 여수 남면의 한 수산회사에서 어린 전복 37만 마리가 폐사한 바 있어 수산당국은 연이은 집단 폐사가 적조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 그 연구소에서 판정 나오면은 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적조로 판매된다면은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수해역은 일부 구간의 수온이 26도까지 올라가 적조 생물의 밀도가 기준치의 최고 8배 이상 관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적조 방지용 황토살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 지사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황토살포는 소용이 없고 자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등 해수부와 다른 입장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황토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전남도의회와 어민단체 등도 황토살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와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일 숙직비와 여비 등의 제한을 두는 등의 지침은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월 단체들이 5.18 왜곡과 전라도 비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도 악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지역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악성 댓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 갈등을 부추겨 이득을 보려는 것은 죄악이자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기아 타이거즈의 무기력한 경기에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감독 퇴진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반전의 승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기아는 5경기 중에서 딱 한 경기만 이겼습니다. 좌중간 쪽 완전히 빼뚫었습니다. 5대0.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가 뽑을 때 뽑는군요. 지난 6월 9연승 이후 연승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쓰지 못했습니다. 삼성에는 10연패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점수에서 지고 경기 내용에서도 졌습니다.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자, 3루째 걸려들어서 3루 볼 빠졌습니다. 강명구 선수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시즌 초반 7할 대를 넘었던 승률은 7월 이후에는 3할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9개 구단 가운데 순위는 6위, 선두 삼성에는 11게임 차, 4위 두산에도 5게임 차로 뒤져 있습니다. 실망한 팬들이 늘어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중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기아 타이거스 홈페이지에서 감독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승은커녕 4강도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선동열 감독은 윤성민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전환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양현종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앤서니 대신 투입된 외국인 투수 빌로우 선수도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 방어율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투수력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4강 진출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난 2010년 여중생 1명을 2차례나 집단으로 성폭행한 13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당시 중고등학생들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0년 6월쯤. 당시 15살 A군 등 13명은 중학교 3학년인 B양을 전남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B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습니다. 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피의자들은 B양을 자취방으로 끌고 간 뒤 또다시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인 B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에 학업을 중단했고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0년 당시 사건이 신고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추궁했고 피의자들 대부분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부 갈등 끝에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시어머니가 먹는 요구르트에 농약을 탄 혐의로 기소된 34살 장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전대병원이 광주지방 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특별고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했다며 오히려 병원 측이 법정 고용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대상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훈청은 지난 2011년 보훈 대상자 1명을 선정해 전대병원에 고용하도록 했지만 전대병원은 이를 따르지 않다 소송을 냈습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파문도 이제 보름이 넘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는 무늬만 진상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뒤늦게 벌인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진상조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유치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해 시청 담당 국장과 과장만이 출석했을 뿐입니다. 내용도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단순한 실수인지 윗선의 지시인지 등 기존의 논란만을 반복했을 뿐 새롭게 추가로 밝혀낸 건 없었습니다. 출석한 시청 간부들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김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실한 진상조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겁니다. 수사를 위해 중요 자료가 대부분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자료 열람조차도 예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은 그래도 만나서 보고 받고 제대로 또 궁금한 거 정확한 팩트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상 초유 사태에 시의회가 뭐하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진상조사를 벌인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관 2명이 사전 허락도 없이 진상조사를 지켜보겠다며 시의회를 방문해
이들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진상조사가 30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대회 유치위원회를 청산하고 조직위원회 구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세계 수영대회 유치위원회가 유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청산 절차에 착수했고 청산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조직위원회 창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수영대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전남본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도내 21개 농협에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맞춤형으로 중개해주고 일자리를 원하는 희망자와 농촌의 취약계층에게 일감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주은행의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이 지방은행 가운데 경남은행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 홀씨 대출은 광주은행의 경우 저신용 저소득자의 대출 비율이 75.7%로 전체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경남은행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은행은 저신용 저소득층의 비율이 9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제주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고교생에게 진로 진학 선택을 도와주는 전공 알림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주 캠퍼스에서 박람회를 갖고 고교생들이 단과대학 학과 상담, 전공과 직업특강, 입학 사정관제 종합평가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과대학 학과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대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바이오 연구의 선두주자인 생물공학과 박돈희 교수 등의 특강도 실시됩니다.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아프리카전 프렌즈 오브 아프리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아프리카 20여 개 나라의 국보급 문화재 250여 점이 전시되고 아프리카 미술계의 거장 30여 명이 30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중견 사진 작가들이 아프리카의 자연과 삶을 기록한 사진전이 함께 열리고 다양한 예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프리카 아트숍도 마련돼 있습니다. 광주가 낳은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 정일성 선생을 기리는 축제가 다음 달 11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김다솔, 비올리스트 오야마 헤이치로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공연이 마련되며 광주 성악 콩쿠르와 한중 전통문화 교류 공연, 오카리나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